예를 들어서 진단 주수에 대한 부분 분쟁이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근데 의사가 꼬장꼬장해. 진단 8주 줘요. 다리 절단됐는데. 아, 진짜예요. 우리 의뢰인 중에 지금도 소송 가는 의뢰인이 많아요. 그 중에 다리 절단된 사람도 지금 소송 가 있는 사람이 3명 정도 돼요. 그런데 당연히 중상해죠. 왜? 검찰의 중상해 기준 뭔지 아세요? 생명의 위협, 신체 일부의 절단, 적출, 기능 상실까지가 들어가면 이제 검찰이 생각하는 중상해 기준이에요. 다리 절단이 됐는데 8주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요구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8주 진단을 다리 절단인데 20주 이상으로 끊어달라고 해라. 안 끊어준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추가로 끊어달라고 해라. 진단을. 추가 진단을 끊어라.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12주를 또 끊었어. 그럼 8주 플러스 20주잖아요. 20주 청구했어요. 그럼 20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A가 계속 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그 진단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추가 진단을 인정한다 안 한다는 조차도 없어요. 보험사와 가장 큰 다툼이 이거예요. 8주 진단, 절단인데 8주를 끊어주는 거야. 근데 이게 있어요. 협회, 의사 협회에 보면 진단은 이렇게 끊으라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버퍼의 영역이 되게 커요, 의사는. 자, 절단에 12주, 20주, 25주 끊어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8주 끊어줘. 그러면서 이야기해. 난 진단 끊는 사람 아니에요.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요구하지 마세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럼 다른 병원 가가지고 어떻게든 12주 진단을 갖다가 추가로 다리가 절단인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제출했단 말이죠. 보험사가 그걸과 트집 잡는 거야. 금융감독원에서조차도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이런 분쟁이 있다는. 그러니까 안 넣어줘. 약간 바꾸려고 수없이 장난을 쳤을 건데 보험사가 안 넣어주는 거죠. 왜? 이 상태의 몸이 계속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건데? 처음에 8주 받았다가 다리가 썩어 들어가면 추가 진단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 진단 넣어줄 거예요, 안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의사는 8주 진단 했다가 썩어 들어갔는데 추가로 12주 진단을 넣어줄 수는 있으나 그걸 역추적해가지고 앞에 걸 폐기시키고 20주는 안 넣어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험사는 20주라고 인정을 안 해. 8주라고 오기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없이 줬어. 지금 난리야. 그것 때문에. 추가 진단 때문에 싸움이. 근데 그들이 내가 봤을 때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어떻든 간에 받아냈어요. 우리 법률사무소는 어떻게든 받아내요. 다툼을 가지든 뭐 분쟁을 하루 종일 하든 막 한 달 내내 막 죽기 살기로 싸우든 간에 해내. 그래서 의뢰인들이 어떻게든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은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합의를 볼 때 가해자로부터도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변호사 업무 위임을 받아요. 왜? 가해자 변호사가 의외로 몰라. 뭐 법은 잘 알 수 있으나 이런 보험관계, 운전자 보험의 관계, 법원의 보험의 메커니즘, 청구에 대한 부분을 몰라. 하다못해 청구서도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왜? 전문이 아니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또 가해자가 수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정말요. 부동산 전문인 사람한테 가서 자기 삼촌의 아버지래. 뭐 등등 뭐 누구의 이모의 고모래. 그래서 하는데 가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합의서조차도 헤매서 써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금 청구에 분쟁이 생기면 가해자로부터 임을 못 받으면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해자에게도 그 법률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보험사가 안 되면 우리가 싸워요. 사실은 우리가 피해자 측의 변호를 맡았을 때는 보험사가 싸울 일이 없어. 주는 대로 받으면 안 주니까 이제 운전보험을 잘 안 줘요. 이제는 청구하면 일주일 만에 줬는데 요즘 한 달씩 가요. 이상한 서류 달라고 샀고 막 공소장 달라 샀고 막 별짓 소리 다 해. 그리고 진단 추가 진단 나오면 인정 안 해보고 그러면 금액이 막 1억씩 되면 이런 운전자 보험은 복골복이에요. 물론 이기는데 이건 추정이에요. 이긴다는 거는 우리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뿐이니까 소송은 이긴다 진다는 100%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흑백의 논리라는 거죠. 우리 민사에서 척추치 압박골절이면 좀 더 이기고 또는 더 많이 받고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기고 지고의 싸움인 거예요. 지면 흘르덩 까져버리는 거죠. 소송을 거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뭐냐?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흑백의 싸움인 거예요. 일명 이런 거죠. 부동산 1,000억짜리 싸웠는데 패소해버려. 완전 패소해버려. 그러면 집안 거들나버려요. 상대방 변호사비 막 5천, 1억 들어가 있어. 보험 속가가 엄청 크니까. 그럼 망해버리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금액은 작더라도 소송 걸라 그러면 걸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지는 순간 상대방 변호사 다 물어야죠. 소송 비용 이쪽 변호사비도 물어야 되죠. 그러면 보험사는 배째라 그러고 소송 가라 그러죠. 맞죠? 아, 그렇죠. 그걸 알고 보험사는 뻗댄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그런 사태가 지금 수없이 발생되고 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나 해결책이 있다. 직접 이제 이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우리 법무부만의 아주 시크릿한 이기는 방법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유튜브에 알려주지 않는다.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칼은 있어야죠. 예리한 칼 하나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먹고 살죠. 자, 거기에 있다라고 보면 되고.